네, 혹시 여러분들께선 트레이딩뷰라는 플랫폼을 아십니까? 네, 트레이딩뷰를 모른다고 하셔도 만약에 우리가 한국인이 코인 거래소를 쓴다면 업비트라는 거래소를 쓰겠죠. 여기서도 트레이딩뷰는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웬만한 해외에 있는 거래소조차도 트레이딩뷰를 따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요, 트레이딩뷰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종합 차트 플랫폼이기 때문입니다. 아니, 이런 차트 보는 거는 웬만한 증권사도 다 지원하고 코인 거래소도 다 들어있는데 왜 굳이 힘들게 트레이딩뷰를 회원가입해서 쓰냐? 자, 그 이유는 트레이딩뷰는 먼저 종합 차트 플랫폼이기 때문에 이 안에 비트코인 같은 코인을 검색하면 모든 거래소의 비트코인 차트를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바이낸스 거래소의 비트코인 차트를 볼 수도 있고요. 자, 아니면 이렇게 업비트나 빗썸의 비트코인 차트를 볼 수도 있고, 당연히 주식도 지원하기 때문에 미국 주식도 볼 수가 있고요. 애플 차트도 볼 수 있고, 역시나 한국 차트, 한국 주식 차트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 차트도 이 트레이딩뷰라는 하나의 플랫폼 안에서 다 한꺼번에 볼 수가 있습니다. 주식이나 코인뿐만 아니라 선물이나 펀드나 외환이나 지수 채권 모든 것들이 이 종합 차트 플랫폼인 트레이딩뷰 안에 들어가 있고요. 단순히 이렇게 섞어서 모아놨다고 해서 유명한 게 아닙니다. 이 트레이딩뷰는 지표라는 시스템에 우리 전 세계에서 존재하는 모든 지표들은 이 지표 안에 다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커뮤니티 지표라 그래서 사람들이 직접 지표를 개발해서 우리에게 공유해주는 지표도 언제든지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트레이딩뷰의 꽃은 전략입니다. 실제 존재하는 지표를 가지고 매수와 매도를 가상으로 과거 차트를 기반으로 백테스팅을 지원해줍니다. 예를 들면 제가 볼린저 밴드 전략을 추가하면은 볼린저 밴드 기반으로 삼성전자 차트에서 백테스팅한 결과가 나오고요. 실제로 볼린저 밴드 지표를 참조해서 진입하고 종료하는 것이 차트에 전부 표시가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역시 종합 차트 플랫폼이기 때문에 내가 어떠한 전략을 다른 종목에도 내가 테스팅을 해볼 수 있는 겁니다. 한국 주식에도 할 수 있고요. 미국 주식에도 할 수도 있고요. 코인에도 할 수 있습니다. 이 전략을 내가 테스팅했을 때 이 스파이라는 S&P 500은 이 정도의 순익, 120%의 순익과 67%의 수익률이 나온다. 이런 것들을 내가 직접 진실의 방을 열 수 있는, 단순히 어떤 지표에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그 지표를 내가 평가할 수 있는 눈을 가질 수 있다는 것. 이게 트레이딩뷰의 꽂힌 전략이라는 거죠. 네, 그리고 단순히 그걸로 끝나지 않고 트레이딩뷰에서는 기존의 전략을 가지고 매수와 매도했을 때 얼러트라는 알람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 트레이딩뷰에서 아주 유용한 기능들이 어떤 것들이 있고 그 기능들을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정말 초보라고, 트레이딩뷰가 처음이라고 생각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아주 자세하게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참고로 트레이딩뷰가 처음이신 분들은요, 가입하실 때 저의 유튜브 모든 설명란에 더보기 버튼을 누르면은 이런 식으로 최대 15달러 지원받는 링크가 있기 때문에 이 링크를 타고 가입하시면은 15달러를 유로 플랜 결제했을 때 받을 수 있습니다. 자, 물론 유로 플랜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고요. 일단 이걸로 가입을 하셔서 무료로 쓰시다가 혹시 나중에 유료 플랜을 가입할 때 그때 15달러, 환율 기준으로 2만원이죠. 2만원을 득할 수 있기 때문에 무료로 쓰시더라도 이 링크로 가입하시면 나중에 이득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모두 트레이딩뷰가 회원 가입이 되었다면요, 이 tradingview.com 메인에서 프로덕트의 슈퍼 차트, 이곳을 클릭해서 이 차트 화면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지금 학습 순서를 레벨별로 한번 나열을 해봤는데요. 지금 이 영상은 레벨 1 트레이딩뷰 기능 익히기를 학습하는 영상에 해당됩니다. 이 레벨 1은 트레이딩뷰가 완전 처음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진행되는 강의입니다. 그래서 심볼을 찾는 것부터 타임프레임 설정하고 지표 추가하고 전략이 뭐고 전략을 추가해서 어떻게 하면 백테스팅을 하고 이런 정말 기본적인 내용들을 전부 다룰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알람을 받는 법까지 배워서 우리가 트레이딩뷰를 계속 들여다보지 않아도 내가 모바일이나 혹은 컴퓨터를 통해서 얼러트, 알람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마무리를 하는 영상이 될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 강의에서 트레이딩뷰에 대해서 배워볼 내용들은 이 위에 있는 것들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이 위에 심볼을 찾는 방법이나 타임프레임을 설정하고 지표 추가하고 얼러트나 리플레이 사용하는 방법과 레이아웃을 다루는 방법, 이런 걸 알아볼 거고요. 자, 근데 트레이딩뷰 왼쪽에도 뭐가 있긴 하죠. 요거는 드로잉 툴이에요. 우리가 그림 그리는 용도로 쓰는 건데 이번 강의에서는 딱히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그림 그리는 거는 그림판 생각하세요. 우리 그림판 따로 그리는 법 배우지 않고 일단 알아서 그냥 그려보잖아요. 이렇게 막 싹 그리다 보면은 알아서 터득을 하는 것처럼 이걸 제가 여러분들께 자, 선은요
직선이에요. 이러건 너무 시간 낭비잖아요. 자, 이게 글자인데요. 자, 글자가 써져요. 이런 거 의미 없잖아요. 그래서 드로잉 툴은 여러분들께서 쓰시면서 익히시면 되는 내용들이고, 저는 이 위에 있는 내용들이 아무래도 익숙하지 않아요. 그림 그리는 거랑은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이 위에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학습하는 강의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어쨌든 이 트레이딩 뷰는 차트를 보는 툴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종목, 여기서는 심볼이라고 합니다. 심볼을 찾는 방법을 알아야 됩니다. 자, 심볼 찾기를 누르고요. 여기 이 검색창이 있는데 여기서 심볼을 찾으시면 됩니다. 자, 트레이딩 뷰는 종합 차트 플랫폼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코인만 있는 게 아니라 주식도 한국 주식, 미국 주식, 일본 주식 다 있습니다. 홍콩 주식 다 있어요. 그래서 검색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제가 여기다가 이 부분을 지우고요. 애플을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애플의 티커를 입력을 하면은 이렇게 AAPL을 검색했을 때 애플이 뜨고요. 자, AAPL이 사실 우리 엄청 많아요. 우리 그 나스닥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 거래소에 존재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이렇게 나스닥 거래소에 있는 AAPL이다 라고 잘 보고 선택을 해야 되겠죠. 자, 근데 보통은 대표적인 거래소가 위에 뜨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한번 제가 클릭을 하면요, 이런 식으로 애플의 차트가 들어오는 걸 확인해 줄 수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심볼 찾기 버튼을 눌러서요. 자, 이번에는 우리가 한국 주식을 검색해 보겠습니다. 자, 한국 주식은 잘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런 식으로 티커 코드가 존재하죠. 종목 코드가 존재하는데 요거 찾기가 조금 힘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여기 있는 내용으로도 검색이 되니까, 예를 들면 제가 삼성전자라고 치면은 삼성전자가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검색했을 때 얘를 클릭을 하면은 이런 식으로 삼성전자 차트가 열리는 걸 확인해 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 주식은, 우리 국장은 KRX입니다. 거래소명이 KRX라고 뜨기 때문에 KRX 뜬 거를 골라주셔야 우리 국내장, 국장으로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심볼을 이용해서 국장 그리고 미국장 찾는 방법은 쉽습니다.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거는 코인을 찾을 때 조금 주의를 해야 됩니다. 왜냐면 제가 검색을 한번 해볼 건데요. 자, 우리가 비트코인을 찾을 겁니다. BTC고요. 자, BTC를 찾았더니 거래소가 엄청 많죠. 자, 왜냐면요, 이 비트코인이라는 하나의 코인은 하나의 중앙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게 아닙니다. 탈중앙화죠. 그래서 여러 거래소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들만의 지갑에서 비트코인을 유통하기 때문에 거래소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항상 거래소 고르는 것도 주의를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검색을 할 때 처음에는 코인의 코드를 입력하고요. BTC 입력을 하고 뒤에다가는 화폐 단위를 입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화를 제가 검색하려고 해서 KRW를 검색을 했습니다. 자, 그럼 BTC KRW도 두 개가 있네요. 업비트랑 빗썸이 있죠. 우리나라 대표적인 거래소죠. 그래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BTC KRW 업비트를 제가 클릭을 하면은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 업비트 거래소에 비트코인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다음으로 해외 거래소의 비트코인을 검색할 건데요. 자, 그거를 검색하기 전에 여기 있는 거 잘 보세요. 스팟이라는 게 현물이라는 뜻입니다. 현물. 업비트는 우리 현물 거래소죠. 여기서 우리가 선물을 하지 않잖아요. 레버리지 막 쓰지 않잖아요. 업비트에서 레버리지 썼다가는 바로 그냥 끌려갑니다. 여의도로. 그래서 스팟이라고 돼 있는 거는 현물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현물을 제가 USDT라고 붙였어요. 자, 테더 달러죠. 우리가 코인 거래소에서 많이 쓰는 화폐인 테더 달러를 검색을 하면은 이렇게 바이낸스, OKX, 바이비트, 비트겟 해서 전 세계의 거래소, 해외 거래소들이 검색이 되고요. 여기 스팟이 붙어 있어야 현물인 겁니다. 이거 주의하셔야 돼요. 이게 골랐는데 선물 차트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현물을 구분하는 기준은 이 안에 스팟이라고 써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바이낸스의 BTC USDT를 클릭을 하면은 이런 식으로 바이낸스 비트코인의 테더가 나오고요. 테더기 때문에 가격도 우리나라처럼 뭐 1억 3천 이런 게 아니라 9만 3천 달러 이렇게 나오죠. 네, 그러면 우리가 비트코인 현물이 아니라 비트코인 선물 차트를 찾는 방법은 이 BTC USDT라고 쓰고 그 뒤에다가 .p를 붙이면 됩니다. 네, 그래서 비트코인 선물 같은 경우에는 역시 거래소가 여러 개 있으니까요. 꼭 여러분들이 쓰시는 거래소에 맞게 해야 되고요. 만약에 나는 딱히 쓰는 거래소가 없는데 선물 차트 참고해야 된다 그러면은 바이낸스가 제일 아직은 거래량이 많기 때문에 바이낸스 비트코인 선물 차트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가 트레이딩 뷰에서 시간, 즉 타임 프레임을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타임 프레임 같은 경우에는 여기 위에 심볼 오른쪽에 존재합니다. 그래서 여기 클릭을 하면요, 이런 식으로 내가 타임 프레임을 선택할 수 있게 나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증권사나 코인 거래소에서 많이 보는 그 타임 프레임 설정과 되게 유사합니다. 그래서 내가 분봉이면 분봉,
시간봉이면 시간봉, 일봉이면 일봉 이렇게 고를 수 있게 돼 있고요. 예를 들어 제가 1시간봉으로 이동하면 이렇게 1시간봉 차트로 보이고요. 아니면 제가 15분봉 차트를 누르면은 15분봉으로 보이는 걸 볼 수 있고요. 여기 이렇게 딱 하나만 고정시킬 수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즐겨찾기 기능을 쓰는 겁니다. 지금 저를 보면은 지금 1일봉에 이렇게 즐겨찾기가 되어 있죠. 얘를 지우고 제가 만약에 4시간봉을 즐겨찾기에 넣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4시간봉이 여기 표시가 돼서 고정된 거 볼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많이 쓰는 타임프레임이 있다면은 이렇게 즐겨찾기를 추가해 놓으면은 이 중에 내가 골라서 쓸 수 있게 바뀌게 됩니다. 근데 참고로 이 타임프레임에 있는 초봉과 틱봉은 모두가 쓸 수 없습니다. 초봉은 프리미엄 플랜부터 이용 가능하고요. 틱봉은 프리미엄 그 다음 플랜, 엑스퍼트 플랜부터 가능하기 때문에 모두가 볼 수 없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자, 물론 제가 초봉을 보면서 정서불안처럼 이거 보고 막 행복하지 않습니다. 초봉이 쓰이는 것은 나중에 이제 우리가 전략을 만들고 초 단위로 테스트할 때 많이 쓰는 거고요. 그냥 우리가 차트를 보는 용도로는 초봉까지는 크게 보진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봉이 1분봉까지는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이번에 우리가 차트 유형을 고르는 방법에 대해서 볼 건데요. 간단합니다. 여기 있는 이 캔들 버튼 누르면요. 기본은 캔들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익숙한 봉이 이런 캔들 차트죠. 근데 캔들이 아니라 우리가 라인으로도 볼 수 있고요. 아니면은 이제 하이키나시라는 차트도 있는데 이렇게 하이키나시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내가 원하는 차트를 골라주시면 되는 거라 딱히 큰 설명은 없을 거고요. 캔들을 기본으로 돼 있으니까 캔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우리가 지표라는 이 기능을 이용할 건데 사실상 우리가 이 위에 있는 버튼들 중에 이 지표가 가장 기능이 짜릿합니다. 자, 이 지표를 클릭을 하면은 우리가 어떤 주식 거래소나 아니면은 코인 거래소 이런 곳에서 보지도 못할 만큼의 양의 지표를 이 안에 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왼쪽 메뉴 중에 먼저 테크니컬즈를 클릭을 하면은 이 테크니컬즈의 의미는 이 트레이딩 뷰가 우리한테 직접 제공해주는 지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외에 전략이나 패턴 같은 것도 있는데요. 추후에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것들이 이 안에 거의 들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볼린저 밴드나 RSI 혹은 더 대표적으로 이동평균 여기 안에 들어있는 거 쓰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는 이 단순 이동평균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이동평균 선입니다. 그래서 제가 클릭을 하면요. 이런 식으로 삽입이 되는데요. 여기 지금 선이 보이시죠? 그래서 이 선이 지금 이동평균선이 삽입된 걸 보여주는 거고요. 확실하게 확인하는 방법은 여기 왼쪽 심볼 표시 아래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래서 SMA가 이제 단순 이동 평균을 영어로 줄여서 쓴 거죠. 자, 그럼 우리가 지표를 추가했으니까 삭제하는 방법도 알아야겠죠. 삭제하는 방법은 여기 마우스로 갖다 댔을 때 여기 없애기로 돼 있고요. 이렇게 휴지통 모양의 아이콘이 있습니다. 휴지통 모양의 아이콘을 누르면은 이런 식으로 지표가 삭제가 되고요. 자, 다시 넣을 때는 다시 지표를 누른 다음에 여기서 이동평균선을 찾거나 검색하셔도 됩니다. 이동평균 이렇게 검색을 하면은 단순 이동평균도 있고 그 외에 이제 가중 이동평균, 지수 이동평균 전부 존재하죠. 그래서 단순 이동평균을 다시 누르면은 들어가는데 이거 매번 찾기가 귀찮잖아요. 자, 그럴 때는 여기 왼쪽에 이 즐겨찾기에 넣기 이 별표 버튼을 누르면은 이런 식으로 즐겨찾기에 삽입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별의 불빛이 들어가면은 내가 이제 즐겨찾기를 누르면은 이렇게 단순 이동 평균이 이쪽으로 들어온 거를 확인해 줄 수 있죠. 네, 그리고 이 지표 같은 경우에는 설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 마우스를 갖다 댄 상태에서 여기 두 번째에 설정 버튼이 있어요. 이 설정 버튼을 클릭을 하면은 자, 이런 식으로 인풋 창이라는 게 존재가 합니다. 이 인풋 창에서 우리가 이동 평균선은 길이가 존재합니다. 9개를 봉을 평균을 낼 것인가에 대해서 이동평균을 지금 만들었기 때문에 얘는 이제 9 이동평균선인 거죠. 근데 한번 제가 이거를 20 이동평균선으로 바꾸고 싶어요. 그럼 이 길이를 20으로 조정하면 이제 20개 봉을 평균 낸 20 이동평균이 되고요. 소스 같은 경우에도 종가로 돼 있는데 내가 고가로 평균을 낼 수 있고 저가로도 평균을 낼 수가 있어요. 자, 그거 외에도 이렇게 설정들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지표를 추가하고 나서 이런 설정이 있는지 없는지도 한번 봐주면 좋습니다. 자, 그런데 참고로 이 설정 같은 경우에는요, 항상 있는 건 아닙니다. 이 지표를 만든 개발자가 자기가 이렇게 인풋 창을 만들어서 여기다가 인풋을 넣어줬을 때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방금 추가한 건 테크니컬즈 지표였죠. 트레이딩 뷰에서 만든 지표이기 때문에 좀 세심하게 잘 넣어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지표를 쓸 일이 있으면은 먼저 테크니컬즈 한번 가서 거기 있는 게 어느 정도 검증이 된 거니까 그거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인풋 외에도 모습 그리고 보임이 있는데요. 이거는 다 이제 우리가 꾸며주는 용도거나 아니면 눈에 보일지 안 보일지를 설정하는 부분이라서 요거는 우리가 그냥 체크하고 색깔 바꿔보고 이런 식으로 직접 적용하면서 익히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방금 테크니컬즈에서 지표를 봤었죠. 자, 근데 그 오른쪽에 있는 이 전략이야말로
이 트레이딩 뷰의 꽃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자, 전략이라고 하면은 우리 트레이딩 뷰를 모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좀 익숙하지 않은 단어잖아요. 자, 우리가 전략이라고 하면은 전쟁에서나 얘기하거나 아니면 게임 같은 데서 얘기하는 건데, 이 트레이딩 뷰에 있는 전략은 뭐냐면요, 이 지표를 이용해서 전략을 짜는 거예요. 매수하고 매도하는 거, 이러한 전략을 짜서 이 전략에 따라서 매수 매도를 진행했을 때 어떤 성적이 나왔는지 백테스팅까지 진행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게 트레이딩 뷰의 꽃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표는 그냥 보고 이거 이런 지표네 라고 판단만 하잖아요. 근데 전략은 이거 지표가 진짜 먹히나? 잘 성적을 내주나? 라는 것을 판단하게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전략이야말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지표들, 혹은 나중에 내가 지표를 직접 만들 수도 있거든요. 그 만든 걸 가지고 평가하는 백테스팅이라고 합니다. 백테스팅 하는 것을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한번 전략을 하나 추가해 볼 건데요. 볼린저 밴드 전략을 한번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자, 볼린저 밴드 전략을 제가 누르자마자 들어왔고요. 들어오면서 뭐가 지금 떴냐면 전략 테스터 창이 자동으로 열렸어요. 전략의 특징은 백테스팅이 가능하기 때문에 전략 테스터라는 게 열리면서 여기에 백테스팅한 결과를 이렇게 보여줍니다. 네, 그리고 이 부분을 보시면은 화살표가 있죠. 여기가 이제 진입했다는 표시를 이렇게 화살표로 표시를 해주고요. 이 아래는 수량을 표시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개를 지금 진입했다라고 쓰여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이런 파란색 화살표는 롱 포지션을 의미하고요. 여기 있는 빨간색 화살표는 숏 포지션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전략은 롱 포지션을 진입한 후에 이후에 숏 포지션으로 스위칭하는 전략인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축소해서 차트를 보면은 이런 식으로 롱과 숏을 계속 반복하면서 스위칭하는 전략이 이루어지는 걸 우리가 확인해 줄 수 있고요. 이런 거래들이 무수히 쌓여서 여기에 483개라고 표시되면서 그동안의 순익과 그리고 승률, 그리고 다른 여타 백테스팅 결과들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각각의 거래는 이 거래 목록에 들어가면 하나씩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각각의 거래마다 몇 퍼센트의 수익이 났고 수익금은 얼마이고 이런 것들을 봐줄 수 있는 장점이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트레이딩 뷰를 100% 활용하는 방법은 이 백테스팅 툴을 적극 이용하는 겁니다. 자, 왜냐면요, 이 트레이딩 뷰는 지표가 정말 많아요. 이 안에 정말 지표가 매우 많습니다. 여기만 있는 게 아니고 나중에 볼 건데 커뮤니티에도 지표가 이렇게 많아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지표들을 다 평가하려면은 일일이 다 손으로 여기서 신호가 나왔구나, 그 다음에 끝났구나 이러면서 기록해 나가면서 하거나, 아니면 실제로 매매를 실제로 하면서 이걸 느껴야 되잖아요. 정말 시간 낭비, 돈 낭비 모두 해당되죠. 근데 우리가 그런 거를 굳이 할 필요 없이 과거의 차트 기반으로 내가 이 신호를 이용했을 때, 지금은 볼린저 밴드죠. 볼린저 밴드 하단과 볼린저 밴드 상단에 대한 그 신호를 가지고 내가 진입하고 종료했을 때, 여기는 이제 스위칭이네요. 숏 스위칭을 했을 때 이러한 승률과 순익과 이런 팩터들이 나온다. 이런 걸 우리가 확인해 줄 수 있다는 게 백테스팅의 아주 큰 장점이죠. 네, 그러면 우리가 백테스팅을 제대로 활용하려면은 이 백테스팅의 설정을 우리 현실에 맞게 제대로 적용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백테스팅은 양날의 검이 될 수도 있어요. 우리가 보았던 백테스팅이 사실 우리 현실과 완전 동떨어지니까 실제로 일어날 일도 확실히 적어지겠죠. 자, 그래서 이 지금 기본으로 추가한 이 볼린저 밴드 전략의 백테스팅이 지금 현실과 아주 동떨어져 있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돈이 얼마가 있든 항상 두 개를 롱 진입하고 그 다음에 숏으로 스위칭하고, 롱 진입하고 숏으로 스위칭하고, 이 똑같은 수량을 내가 돈이 얼마가 있든 간에 계속 진행하고 있죠. 이걸 거래한 동안에 돈을 잃은 적도 있었고 돈을 번 적도 있었는데 그거랑 상관없이 그냥 계속 똑같은 수량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현실에 맞지 않은 백테스팅이고요. 자, 우리가 그래서 설정을 하는 방법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백테스팅을 위한 설정은 여기 전략 테스터의 전략 이름 옆에 이렇게 설정 버튼이 존재하고요. 차트 안에서도 여기 마우스로 가져다 댔을 때 설정 버튼이 존재합니다. 둘 중 아무거나 선택해도 됩니다. 그래서 설정 버튼을 클릭을 하면요, 자, 이런 식으로 하나의 창이 열리게 되고요. 우리가 이전에 인풋 창에 대해서 배웠었죠. 개발자가 만들어 놓은 입력 창이다 라는 거고요. 이제 속성으로 넘어가면은 이게 바로 백테스팅을 위한 나의 속성을 설정하는 겁니다. 네, 그럼 이제 우리가 가장 먼저 보이는 속성은 초기 자본금 속성입니다. 자, 이거는 말 그대로 내가 이 전략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초기에 얼마를 가지고, 얼마의 자본금을 가지고 시작할 거냐라는 의미고요. 기본값은 100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100만의 화폐 단위는 어떻게 되냐? 화폐 단위는 여기 위에 있는 심볼 있죠? 이 심볼을 따라갑니다. 지금 비트코인 USDT 테더로 되어 있으니까
얘는 이제 100만 테더가 되는 거죠. 그러면 제가 만약에 차트를 BTC KRW라고 하는 업비트 비트코인 차트를 본다고 한다면 KRW는 원하니까 이것은 이제 100만 원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통하는 차트의 심볼을 따라간다 라는 게 기본이고요. 그 베이스 통화를 변경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변경할 때는 여기 베이스 통화를 내가 USD로 할 거면 USD, 만약에 내가 원화로 할 거다 라고 하면은 여기 잘 찾아보시면 KRW가 있습니다. 여기 있네요. KRW를 클릭을 하면은 이제부터 이거는 100만 원으로 인식을 한다는 겁니다. 기본 설정을 하면은 차트를 따라가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설정을 할 때 초기 자본금을 100만 달러가 있으신 분들은 100만 달러로 하시면 되지만, 내가 트레이딩 할 때 기본적으로 내가 투자할 만한 나의 초기 자본금이 있을 거예요. 그거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나는 1000달러가 적당해. 처음에 진입할 때 1000달러 정도면 난 진입할 용의가 있어 라고 하면은 1000으로 설정하면은 우리 현실에 맞는 백테스팅 결과가 나오겠죠.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오더 사이즈를 선택하는데요. 이 부분이 이제 우리의 현실과 괴리를 최대한 없애주는 설정이 이 오더 사이즈 속성입니다. 자, 그게 왜 그러냐면요. 트레이딩뷰는 내가 설정을 따로 하지 않으면 오더 사이즈를 1계약으로 고정시킵니다. 이 계약은 개수라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1000달러가 있는데 비트코인 96,000달러짜리를 그냥 무조건 한 개 진입하라는 세팅인 거예요. 현실이랑 완전히 동떨어진 설정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추천하는 방식은요. 이 계약을 클릭했을 때 우리가 자기자본 퍼센트라는 설정이 있습니다. 이 자기자본 퍼센트는 내가 가지고 있는 자본금의 몇 퍼센트로 진입할지를 설정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자기자본 퍼센트를 클릭을 하면은 이제 이것은 내 자본금의 1%로 진입을 하는 거죠. 그러면 제가 만약에 1000달러가 있으면은 처음부터 나는 이 투자하기로 한 1000달러를 전부 투자하겠다 라고 하면은 100%로 바꾸면은 우리 현실에 하던 트레이딩과 상당히 비슷하게 이루어질 겁니다. 네, 그래서 이게 왜 현실적인 투자랑 비슷하면요. 1000달러를 초기에 진입해서 100% 전부 진입을 했습니다. 자, 그럼 만약에 중간에 제가 돈을 2배로 땄다고 해보겠습니다. 2000달러가 됐어요. 그러면 나는 돈을 실제로 딴 거잖아요. 그러니까 2000달러를 100% 진입을 합니다. 자, 근데 반대로 내가 1000달러에서 돈을 50% 잃었어요. 반토막이 났습니다. 그럼 500달러가 되죠? 그럼 다음 진입할 때 내 자본금 안에서 100%니까 500달러를 진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돈을 번 대로 혹은 돈을 잃은 대로 다 반영해서 진입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현실상에서 트레이딩을 하던 것과 거의 동일하게 진입을 한다는 거죠. 물론 도강님 당신이 내 현실을 어떻게 하는데 뭐 이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요거보단 낫잖아요. 100개. 비트코인 100개를 그냥 내가 1000달러가 있어도 막 진입을 하는 거예요. 제정신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자본 퍼센트가 어떻게 보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자본금 안에서 진행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이다라고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그래서 누군가 저한테 백테스팅을 설정하는 방법을 알려달라고 한다면은 이 위에 있는 3개는 그냥 필수라고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위에다가 넣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그 다음으로 더 중요한 것을 하나 꼽으라고 한다면은 저는 여기 있는 커미션일 것 같습니다. 커미션은요, 수수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모든 거래소는 거래소마다 각각의 수수료 요율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업비트나 바이낸스 같은 거래소는 0.05%의 수수료가 있는데요. 그래서 0.05%를 이렇게 입력을 하면은 수수료를 반영한 백테스팅 결과가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는 수수료를 0%로 설정했을 때에는 순이익이 플러스였던 것이 제가 0.05%로 바꾸면은 마이너스가 돼버리죠. 그래서 수수료를 반영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전략의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커미션 설정은 단타 전략일수록 특히 중요하고요. 사실 뭐 일봉이나 4시간봉 안에서는 이 수익의 폭이 좀 넓기 때문에 커미션에 영향을 받지 않지만 단타 같은 경우에는 여기 가격 사이의 폭이 매우 좁아요. 그렇기 때문에 커미션에 되게 휘둘리기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커미션 설정하는 것도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전략 테스터 속성은 이 초기 자본금, 베이스 통화, 오더 사이즈, 커미션 이 4개 정도는 꼭 해주셔야 되고요. 나머지는 우리가 선택 영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기본 강의에서 모든 내용을 다 설명드릴 수 없기에 중간중간에 어떤 궁금한 백테스팅에 대한 궁금한 것들이 있다면은 여기 I 버튼 마우스로 갖다 대면은 어떤 내용인지가 나오고요. 아니면 저한테 질문을 주시면은 제가 적극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방금 전략의 속성을 설정하는 법을 말씀드렸잖아요. 그걸 한번 제가 다시 복습하는 차원에서 한번 하나의 전략을 가지고 다시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먼저 테스팅을 해보기 위한 심볼을 선택해야겠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BTCUSDT.P로 바이낸스로 세팅을 해서 클릭을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차트마다 타임프레임이 있잖아요. 타임프레임을 한번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한번 일봉으로 해볼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심볼과 타임프레임을 설정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지표 버튼을 눌러서 전략을 하나 찾겠습니다. 자, 저 같은 경우에는 한번 켈트너 채널 전략을 한번 만들어 보죠. 켈트너 채널 전략을 클릭을 하면요. 자, 이런 식으로 전략이 삽입된 걸 볼 수 있고요. 전략이라는 거는 이렇게 자동으로 전략 테스터가 열리면서 백테스팅한 결과를 알려줍니다. 네, 그럼 이제 이게 끝이 아니라고 했었죠. 전략은 설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전략 옆에 설정창이 있습니다. 톱니바퀴 모양의 버튼을 누르면은 이런 식으로 설정창이 열립니다. 네, 그래서 처음에는 초기 자본금을 설정을 해줄 건데요. 초기 자본금은 내가 이 전략을 운영할 때 얼마로 시작을 할 거냐, 얼마의 비용을 투자할 거냐를 설정하는 거고요. 예를 들면 제가 1000달러를 설정하면은 초기에 나는 1000달러를 가지고 이 전략을 시작하겠다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베이스 통화 같은 경우에는 기본 설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차트에 기본 통화를 따라갑니다. 저는 비트코인 테더니까 USDT 달러 기준이겠죠. 그래서 초기 자본금이 1000달러가 됩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요,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오더 사이즈를 설정해야 됩니다. 오더 사이즈가 왜냐면 기본은 1개로 돼 있어요. 비트코인 1개로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을 자기 자본 퍼센트로 바꾸고 퍼센트를 저 같은 경우에는 100%로 설정을 해서 현실에 맞게 내가 가지고 있는 자기 자본금 안에서만 투자할 수 있도록 설정을 맞춰주겠습니다. 네, 그리고 추가로 커미션, 수수료도 고려를 해주겠습니다. 그래서 각자 거래소에 맞는 수수료를 넣어주시면 되고요. 저 같은 경우에 바이낸스 기준으로 0.05%를 설정을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기본적으로 세팅하는 방법에 따라서 설정을 했더니 순이익이 937달러가 나왔고요. 그리고 수익률은 93.76%가 나왔습니다. 자, 이게 현실적인 백테스팅인 이유가 저는 1000달러를 가지고 약 93%의 수익을 냈으니까 정말 말 그대로 937달러, 정말 현실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자본금 내에서 수익이 나오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설정하지 않고요. 제가 만약에 이 기본 설정을 눌러서 설정을 초기화해 보겠습니다. 자, 설정을 초기화하면요. 이게 이제 트레이딩뷰의 기본 설정 100만 달러에 한 계약으로 했을 때에 그리고 커미션 없을 때의 순이익입니다. 2.33%죠. 거의 엄청난 차이죠. 아까 96%, 97%에 근접했는데 이제는 2%로 줄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나는 100만 달러가 없지만 수익은 23,000달러로 나옵니다. 그래서 내가 설정을 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정말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죠. 자, 제가 한번 장난쳐 볼까요? 제가 초기 자본금을 0을 하나 빼보겠습니다. 100만에서 10만으로 줄였어요. 자, 제 순이익이 23%가 됐고요. 하나 더 줄였습니다. 233%가 됐고요. 0 하나 더 줄이겠습니다. 2300%가 됐고요. 0을 아예 없애서 1로 바꾸겠습니다. 예, 이게 몇 프로인지도 모르겠네요. 230만 프로네요. 자, 이렇게 내가 자본금을 이렇게 낮췄더니 이렇게 오히려 순이익이 올랐어요. 완전 현실과 동떨어지죠. 내가 1달러 가지고 지금 23,000달러를 번 겁니다. 이 정도로 우리가 어떻게 설정하냐에 따라서 백테스팅이 얼마나 현실에 가까운지 혹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비현실에 가까운지를 구현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초기 자본금을 설정하고 그리고 자기 자본 내에서만 투자할 수 있도록 해주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커미션 정도까지 반영을 해주면은 현실에 가장 가까운 백테스팅 결과를 확인해 줄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이 지표라는 메뉴에서 테크니컬즈에 있는 전략 그리고 지표를 살펴보고 특히 전략은 설정까지 하는 법까지 배웠습니다. 네, 제가 앞서 이 테크니컬즈는 트레이딩뷰에서 직접 만들어서 배포하는 것들을 모아놓은 것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여기 있는 지표나 전략들은 확실히 검증되어 있고 오류 가능성도 적지만 너무 기본적인 내용만 담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 지표는 기본적인 거니까 당연히 지표는 써도 돼요. 근데 전략은 너무 기본적이에요. 지표는 기본적이어도 되죠. 왜냐면 계산식이 정해져 있잖아요. 모든 지표는. 근데 전략은 너무나 단순합니다. 볼린저 밴드 전략은 그냥 볼린저 밴드 하단에서 진입하고 볼린저 밴드 상단에서 진입하고 이런 식입니다. 위험 관리도 안 돼 있어요. 중간에 손절이나 혹은 익절 같은 것도 없고요. 트레일링 같은 것도 안 쓰고 그냥 단순히 지표의 신호에 따라서 전략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 테크니컬즈에 있는 전략은 그냥 샘플처럼 받아들이세요. 아, 그냥 이런 전략들을 얘네들이 넣어놨고 넣어봤더니 이렇게 나오고 내가 여기서 속성 같은 걸 건드려서 수정했더니 오버뷰가 이렇게 바뀌고 이런 연습 용도로 쓰면 되고요. 네, 그래서 트레이딩뷰가 아 그래 이건 우리가 만든 거고 커뮤니티란이라는 걸 만들어 줄게. 여기다가 저 장도광이나 아니면 여러분들 같은 개인분들이 다 자기의 지표나 전략을 만들고 공유하는 란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 커뮤니티란에는 여기 보시면 오서라고 해서 글쓴이
이걸 만든 개발자죠. 개발자들이 이렇게 쫙 나와 있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만들어서 우리한테 공유를 해준 거고요. 역시 저도 몇 개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like라는 거가 이제 좋아요니까 이 좋아요 개수들에 따라서 이 전략이나 이 지표가 얼마나 유명한 전략인가 혹은 지표인지를 판단할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이 에디터즈 픽 같은 경우에는 트레이딩뷰에서 선정한 겁니다. 이거 괜찮네 라고 선정한 것들이 이 위로 올라오고요. 이 탑은요, 라이크로 승부 보는 겁니다. 정말 그냥 인기도에 따라서 이 가장 위에 올라오는 게 라이크가 가장 많으니까 가장 인기 있는 것이라고 알면 되겠죠. 네, 그래서 한번 제가 이걸 클릭을 해서 추가를 해보겠습니다. 자, 클릭을 하면요, 이런 식으로 스퀴즈 모멘텀 인디케이터가 들어온 걸 확인해 줄 수 있고요. 자, 우리가 이게 지표인지 전략인지 사실 구분이 안 돼요. 써놓지 않는 이상. 다행히 얘는 써놨어요. 스퀴즈 모멘텀 인디케이터라고 써놔서 지표인지 알지만 구분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전략이면요, 전략 테스터가 뜹니다. 자동으로 이렇게 뜨면서 여기에 전략 테스팅한 결과가 뜨고요. 지표면요, 전략 테스터가 안 뜨고 그냥 이렇게 지표만 보이게 된다. 그렇게 구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트레이딩뷰에서 라이크를 가장 많이 받은, 좋아요를 가장 많이 받은 지표를 추가했는데 이거 봐도 뭔 말인지 모르잖아요. 우리가 처음 쓰는 사람이면 대체 이걸 어떻게 쓰라는 건지 모르기 때문에 그 설명을 보는 방법은 이 지표를 클릭을 했을 때 아까 우리가 봤던 이 스퀴즈 모멘텀 인디케이터에 마우스를 이렇게 오른쪽으로 찾아가면은 더보기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이 더보기 버튼을 누르면은 자, 이런 식으로 스퀴즈 모멘텀 인디케이터를 만든 레이지 베어라는 사람이 이런 식으로 설명을 적어놨습니다.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영어를 잘하지 않지만 설명을 다들 친절하게 해놨습니다. 여기 보면은 블랙 크로스일 때, 즉 검정색 십자가가 보일 때는 스퀴즈 온, 쪼그라든다. 그래서 실제로 여기는 차트가 쪼그라져 있죠. 그래서 변동성이 없다는 걸 의미하고요. 여기에 이제 그레이 크로스, 회색 십자가가 발생하면 스퀴즈가 릴리즈드, 풀린다. 스퀴즈가 풀리기 때문에 이젠 변동성이 살아나는 걸 확인해 줄 수 있죠. 그래서 이 스퀴즈 모멘텀 인디케이터는 변동성을 파악하는 지표 중에 하나고 이게 제일 인기가 많구나라는 거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간단하게, 정말 간단하게는 커뮤니티 란에서 이렇게 인기 있는 지표나 전략들을 한번 구경해 볼 수 있고요. 자, 그런데 우리가 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똑같은 커뮤니티 란인데 훨씬 더 상세하게 되어 있는 곳이 있거든요. 자, 그곳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우리가 주소창에 tradingview.com이라고 입력을 하면은 이렇게 트레이딩뷰의 메인 페이지로 입력하고요. 여기도 역시 커뮤니티가 보입니다. 그래서 마우스로 갖다 댄 상태에서 밑에 인디케이터 앤 스트래터지스라고 되어 있죠. 말 그대로 지표들과 전략들을 모은 커뮤니티 란인 겁니다. 그래서 클릭을 하면요, 자, 이런 식으로 지표 및 전략들이 쫙 전시된 거 볼 수 있죠. 자, 이게 아까 제가 트레이딩뷰 차트에서 봤던 커뮤니티란보다 이거를 좀 더 추천드리는 이유는 이렇게 썸네일도 보이고 설명도 간단하게 이렇게 작성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이 고르는 동안에 좋은 지표나 전략을 찾을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역시 인기도를 뜻하는 이 부스트 개수가 밑에 달려있기 때문에 이 부스트 개수만으로도 이게 얼마나 인기 많은지도 판단이 가능하겠죠. 네, 그리고 아까는 우리가 지표인지 전략인지 구분이 안 돼서 추가해봐야 알 수 있었죠. 차트에 넣어봐야 알 수 있었는데 여기는 필터링 기능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모든 유형을 클릭해서 내가 전략으로 누르면은 이런 식으로 전략만 확인할 수 있게 바뀌게 됩니다. 자, 트레이딩뷰의 꽃은 전략이기 때문에 저는 항상 이 전략을 구경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한번 저와 함께 전략을 하나 골라서 차트에다가 그 전략을 삽입해보고 백테스팅 결과를 확인해보는 연습을 한 2번 정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 선정을 했어요. 여기 있는 트리플 CCI 스트래터지를 하나 선정을 했고요. 좋아요가 66개 정도 있고 좋은 전략인 것 같아서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자, 누르면은 이런 식으로 차트에 이 전략이 언제 진입했고 언제 종료했는지, 언제 진입했고 언제 종료했는지가 이렇게 나오고요. 좀 더 밑으로 내려가면은 이 전략에 대한 오버뷰, 나의 설명들, 이거는 다 이제 개발자가 적어준 겁니다. 친절한 사람인 거죠. 내가 왜 어떻게 만들었고 어떤 원리를 이용했고 어떤 방식을 쓰고 이런 것들을 아주 상세하게 적어놨습니다. 이 정도 개발자면은 정말 친절한 겁니다. 정말 잘 적어줬고요.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는 어쨌든 이 전략을 내가 써먹을 거예요. 그러면 여기 즐겨찾기의 넣기 버튼을 누르면은 제일 편합니다. 자, 이게 이 아래에도 있고요. 이 위에서도 있었습니다. 이 위로 올라가면은 이 위에 차트 바로 아래에도 있어요. 그래서 이 즐겨찾기 넣기 버튼을 일단 클릭을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즐겨찾기를 추가되자마자 우리 한번 바로 다시 차트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차트로 돌아오면요, 다시 한번 지표 버튼을 누르면은 이렇게 즐겨찾기란에 방금 우리가 추가했던 전략이 들어온 걸 확인해 줄 수 있습니다. 네, 근데 혹여나 안 보이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한번 새로 고침을 한번 해주시거나 한번 브라우저를 종료했다가 다시 들어오면은
보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이는 상태에서 한번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전략이 이런 식으로 삽입이 된 걸 확인해 줄 수 있죠. 네, 그러면 이 전략의 특징은 항상 전략 테스터가 열리고 그거에 대한 순익과 승률이 나온다고 했었습니다. 자, 근데 조심해야 될 거 뭡니까? 우리가 속성을 건드려 봐야죠. 자, 설정을 누른 다음에 속성을 봤더니 자, 이거는 개발자가 아주 현실에 맞게 잘 설정을 했습니다. 자, 제가 항상 강조했던 거 초기 자본금이 있고 그거에서 자기 자본 퍼센트 내에서만 거래하게 만드는 거, 그리고 이렇게 커미션까지 반영을 했습니다. 아주 잘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개발자는 이 백테스팅을 완전히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야 당신은 사기당하지 않는다 라는 거를 솔직하게 딱 표현을 해준 겁니다. 네, 근데 참고로 이 아래에 바돋보기 사용이 체크되어 있는 경우가 간혹 있을 건데요. 이거는 프리미엄 플랜만 가능합니다. 유료 플랜 중에도 프리미엄 플랜이 있는데 그 플랜만 사용 가능하기 때문에 이게 체크가 되신 분들은 아마 에러가 날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이렇게 해제를 해주시면은 그 에러가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 바돋보기 사용이라는 기능은 우리가 이런 거래를 할 때 이 봉의 이격에 의해서 정확한 백테스팅이 안 나올 때가 있거든요. 그거를 보정해주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프리미엄 플랜을 쓰시는 분들은 그냥 체크해 놓으시면 되고요. 그 외에 플랜이신 분들은 체크 해제해야 아마 에러가 나지 않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놓은 상태에서 저는 자본금만 현실에 맞게 나는 $1000를 할 거야. 그래서 $1000로 세팅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확인을 누르면요. 자, 이런 식으로 오버뷰에서 백테스팅 결과가 딱 계산돼서 나온 것을 확인해 줄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백테스팅 설정까지 마쳤으면은 이제는 한번 타임프레임을 돌아다녀 보는 거죠. 모든 전략이 항상 일봉에서 좋으란 보장은 없습니다. 단타 전략일 수도 있고 장기간 시간에서 쓰이는 전략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한번 15분 봉으로 확인해 보고 별로네? 그럼 넘어가는 거죠. 30분 봉에서 확인해 보고 괜찮네? 이렇게 해보고 넘어가면서 나한테 마음에 드는, 내가 봤을 때 괜찮다고 생각하는 타임프레임을 찾아가면 됩니다. 4시간을 봤더니 저는 승률이 50%에 근접했고 순이익이 56%로 올라갔고 최대 손실폭이 5%밖에 안 돼서 저는 4시간 봉이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차트를 돌아다니면서 진입하고 종료하는 이 신호들을 한 번쯤 봐주면은 제대로 작동하는 건지를 우리가 눈대중으로도 확인해 줄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트레이딩뷰의 장점은 종합 차트 플랫폼이기 때문에 비트코인 4시간 봉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내가 바꿔 나갈 수도 있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애플을 확인해 보면 애플을 기준으로, 애플의 주가를 기준으로 테스팅한 결과가 나오고요. 테슬라를 만약에 들어가 보면은 테슬라를 기준으로 산정된 백테스팅 결과가 나오는 거 볼 수 있죠. 그래서 주가도 다 모든 종목마다 다르기 때문에 테슬라에 맞는 타임프레임이 있을 겁니다. 그런 거를 찾아가면서 내가 마음에 드는 타임프레임을 찾고 그거에 맞게 전략이 돌아가고 있는지를 눈으로 확인해 보면 됩니다. 네, 그래서 제가 방금 전략을 고른 다음에 그 전략으로 백테스팅까지 하는 일련의 과정들을 한 번만 더 해보겠습니다. 물론 지금 터득하신 분들은 이거 건너뛰셔도 됩니다. 혹시나 이제 아직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을 위해서 딱 한 번만 더 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처럼 tradingview.com 메인 홈페이지로 와서요. 커뮤니티에 Indicators and Strategies를 누른 다음에 모든 유형을 누르고 전략으로 필터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쇼핑을 하는 겁니다. 전략 쇼핑을 하는 거죠. 그래서 돌아다니다가 내 눈에 끌리는, 무언가 끌리는 썸네일이나 제목이나 혹은 좋아요 수가 있다면은 그거에 맞게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지금 이 눈에 끌리는 제목의 전략을 하나 발견을 했습니다. 자, 산대요. When there is blood. 피가 스트레이트, 거리에 부러져 있을 때, 피바다가 됐을 때 사는 전략이래요. 아주 이 사이코패스 같은 전략. 제목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냥 쉽게 말해서 많이 떨어졌을 때, 여기 보니까 드로우다운이 되어 있네요. 마켓이 드로우다운 했을 때 매수한다는 전략 같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에 든 이 사이코패스 같은 전략을 클릭을 해서 들어가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즐겨찾기에 넣기를 누르고 차트로 돌아갑니다. 네, 그러면 차트를 확인했을 때 기존에 있던 전략은 제가 삭제를 누를 거고요. 지표를 누르고 즐겨찾기에 이렇게 안 보일 때가 있다 그랬죠? 안 보이면 한번 새로 고침을 하면 됩니다. 저도 한번 새로 고침을 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새로 고침을 했고요. 다시 지표를 누르고 즐겨찾기를 확인해 보면 이제는 여기 들어온 걸 확인해 줄 수 있죠? 자,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클릭을 하면은 전략 테스터가 삽입이 된 걸 볼 수 있고요. 자, 저 지금 보자마자 설정이 잘못됐다는 걸 바로 파악을 했죠. 내가 돈이 얼마가 있든 한 개씩 들어가고 종료하고 있습니다. 이런 설정이 제대로 안 되어 있다면은 여기 있는 백테스팅은 현실과 아주 큰 괴리를 보이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우리 배운 대로 설정을 누르고 속성에 내가 들어갈 초기 자본금을 먼저 세팅을 합니다. $1000로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자기 자본 퍼센트 안에서 진행을 해야 됩니다. 자기 자본 100%로 설정을 하고 커미션을 0.05%로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확인을 누르면은 자, 제 계좌가 피바다가 됐네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사이코패스한테 걸려갖고 제 돈을 다 잃었습니다. 자, 한번 타임프레임을 돌아다니면서도 괜찮은지 한번 보겠습니다. 4시간을 보니까 괜찮네요. 제가 괜히 의심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근데 백테스팅 결과도 너무 수익률이나 승률에 너무 매몰되면 안 됩니다. 사실 이런 최대 손실폭도 봐줘야 되는데 77%라는 거는 내가 돈을 이만큼 벌었다가 쭉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백테스팅적으로는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백테스팅 관련해서는 제가 말하고자 한다면은 정말 2시간도 넘게, 그거보다 더 많이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아무래도 기본 강의다 보니까 그 모든 내용들을 담을 수는 없고요. 혹시나 나중에 제 멤버십 가입하신다면은 거기서 정말 지겹도록 말합니다. 아마 유튜버 중에 공개 영상보다 멤버십 영상 많이 올리는 사람은 저밖에 없을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는 전략을 외부에 있는 커뮤니티에서 사람들이 공유한 전략을 추가하고 속성을 적절히 설정해서 백테스팅 결과를 확인하는 것을 2번 정도 연습을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지금 보고 계시는 강의는 레벨 1입니다. 트레이딩뷰에 있는 기능들과 그 기능들을 우리가 적절히 사용하는 방법들을 알아보는 강의고요. 레벨 2에 가면은 우리가 전략을 이렇게 외부에 있는 걸 가져오는 것뿐만 아니라 이런 전략들을 수정하거나 개선하는 것에 대해서도 알아볼 거고요. 우리가 직접 전략을 개발하고 지표를 개발하고 백테스팅을 확인해 보면서 개선해 나가는 것, 그런 거를 레벨 2에서 진행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레벨 1을 꼭 끝내고 레벨 2로 넘어오시면은 지금보다 더 완전 멋있는 세상이 열릴 겁니다. 그렇다고 바로 넘어오진 마시고요. 왜냐면 여기 있는 거 알아야 레벨 2를 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오지 마시고 레벨 1 얼마 안 남았습니다. 빨리 하고 레벨 2로 가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레벨 1 강의에서 트레이딩뷰에 있는 기능들을 알아보고 그것을 활용하는 방법을 알아보고 있는데요. 자, 이제 남은 것은 얼러트와 리플레이라는 기능인데요. 이 리플레이 기능이 단순하기 때문에 리플레이 기능부터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고로 이 리플레이 기능은 아무나 쓸 수가 없습니다. 무료 플랜 같은 경우에는, 즉 베이직 플랜, 무료 플랜은 일봉에서만 쓸 수가 있어요. 그리고 플랜마다 이 플랜이 유료 플랜이 나눠져 있잖아요. 그래서 그 유료 플랜들마다도 리플레이가 어디서 가능한지, 타임프레임마다 어떤 건 1분봉이 안 돼요. 플랜마다. 근데 프리미엄 플랜은 1분봉이 됩니다. 이런 것처럼 나눠져 있기 때문에 모두가 사용할 수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네, 그래서 모두 1봉으로 세팅을 해주세요. 1봉으로 하면 웬만하면 리플레이 제한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1봉으로 세팅을 해주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리플레이는요, 여기 그림이 잘 표현을 해줘요. 마치 우리 뒤로 가기처럼 생겼잖아요. 맞습니다. 이 리플레이를 누르면은 우리가 과거로 타임머신을 타고 점프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제가 24년 5월 30일로 점프를 했습니다. 클릭을 하면 이렇게 과거로 점프를 하고요. 자, 이 상태에서 아래에 여기 재생 버튼이 있어요. 플레이라고 되어 있는 버튼을 누르면은 자, 이런 식으로 우리의 차트가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진행되는 거 볼 수 있죠. 말 그대로 뒤로 감기를 해서 리플레이를 시킨 겁니다. 그래서 리플레이가 진행되는 와중에 이렇게 중지 버튼을 눌러서 잠시 이렇게 중지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배속을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리플레이 스피드를 클릭을 하면은 3배속도 가능하고 5배속, 7배속, 10배속까지 가능한 거 볼 수 있고요. 물론 느리게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10배속으로 세팅을 해놓고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아주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거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진행하는 와중에도 내가 중지한 다음에 바 고르기를 누르면은 다시 과거로 이동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동을 해서 이쪽으로 다시 이동을 하면은 다시 점프가 이루어진 걸 볼 수 있고요. 다시 실행을 하면은 리플레이가 시작을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걸 보고 그냥 감상하라는 용도라기보다는 여기서 우리가 매수 매도를 찍어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예를 들면 여기서 매수를 누르면요, 이 자리에서 바이가 들어가는 거 볼 수 있죠. 그리고 나서 봉이 어느 정도 진행된 상태에서 제가 만약에 매도를 누르면은 이런 식으로 셀이 찍히는 거 볼 수 있죠. 그래서 내가 바이 셀을 찍히면서 가상으로 이 매매를 진행할 수가 있고요. 역시 가상의 매매가 진행된 결과가 여기 밑에 리플레이 트레이딩 패널이라는 곳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눌러주면은 우리가 전략 테스터에서 봤던 백 테스팅이 이루어진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과거로 돌아가서 그 과거로부터 리플레이 기능을 이용해서 매수와 매도를 하고 그 매수 매도한 결과를 백테스팅으로 확인해보는 이런 일련의 절차를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 이 리플레이 기능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리플레이를 종료하기 위해서는 여기 X 버튼, 바 재생 종료를 클릭을 하고 나가기를 누르면은 이런 식으로 리플레이가 종료된 걸 확인해 줄 수 있죠. 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기능은 이 얼러트라는 기능인데요. 말 그대로 알람을 해주는 기능입니다.
자, 이 알람인 얼러트 기능은 잘만 활용하면은 정말 유용하게 쓸 수 있습니다. 자, 얼러트를 클릭해보면 알 수 있는데요. 얼러트를 클릭해보면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어떤 조건 하에서 이 조건을 만족했을 때 이 얼러트라는 알람을 생성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차트를 계속 눈으로 모니터링 할 필요 없이 내가 원하는 조건만 오면은 나한테 알림을 해주고 나는 그때만 차트를 들여다보면 되니까 우리 시간을 엄청 절약해주는 기능 중에 하나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얼러트를 사용하는 방법은 이 조건을 건드리는 게 핵심입니다. 자, 우리가 조건을 건들 때 기본은 가격으로 돼 있고요. 이후에는 다른 조건들도 우리가 넣을 수 있는데 일단 가격으로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가격을 기준으로 이렇게 돌파가 있고 그리고 밑에 상향 돌파, 그 위로 돌파하는 거죠. 하향 돌파, 아래로 돌파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다양한 조건들이 있기 때문에 이 조건을 이용해서 우리가 설정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이렇게 돌파, 크로스죠, 크로스를 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값을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97,000달러인데 제가 그거랑 좀 근접하게 97,100달러라고 한번 세팅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얼러트는 97,100달러를 돌파하면은 그게 위로 돌파하든 아래로 돌파하든 상관없습니다. 돌파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돌파한다는 조건이 설정이 되면은 이제는 트리거를 설정합니다. 트리거는 이 얼러트가 얼마만큼 빈도를 결정하는 건데 보통은 딱 한 번 하는 경우가 있고요. 아니면은 매번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매번은 이 97,100달러를 돌파할 때마다 계속 받는 거예요. 딱 한 번은 그냥 돌파한 그 순간에만 받는 겁니다. 그래서 매번을 쓰는 경우에는 그냥 미친 얼러트 폭탄을 받을 수도 있으니까 보통 딱 한 번을 쓰는데 난 정말 얼러트가 중요하다. 얼러트를 내가 이걸 놓치고 싶지 않다라고 하면은 이 매번을 설정해 주시면 되고요. 참고로 이것도 막 초마다 울리는 건 아닙니다. 초마다 이 얼러트가 울리는 게 아니라 분당 한 번 이상은 안 된다고 돼 있죠. 그래서 97,100달러를 돌파했는데 그게 1분 안에 한 10번 돌파해도 한 번만 울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네, 그래서 저는 테스트를 할 거니까 그냥 딱 한 번으로 설정을 할 거고요. 트리거 설정이 끝나면은 그 다음으로는 만료 기간을 설정을 해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트레이딩뷰의 프리미엄 플랜이기 때문에 만료 기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개방형 얼러트라고 나오는데 이러면은 만료가 되지 않는 무제한 기간을 갖게 되는 거고요. 자, 프리미엄 플랜이 아닌 다른 플랜들은 최대 2달까지 기간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돼 있을 거고요. 이렇게 날짜를 선택할 수 있게 돼 있는데 아마 가장 최대 기간으로 설정하면은 2달 후가 될 겁니다. 그래서 2달 후로 설정을 해주시면은 그 2달 후에 얼러트가 만료되면은 그때 다시 생성해주는 식으로 해야 되고요. 만약 그게 내가 마음에 안 든다라고 하면은 프리미엄 플랜을 구독하면은 이렇게 무제한 얼러트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료기간 설정이 끝나면은 그 다음에는 얼러트 네임을 정해주는데요. 이건 그냥 비워놓어도 상관없는데요. 만약에 내가 얼러트가 여러 개 있어요. 그러면 구분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구분을 해주기 위한 네임을 설정하는 거고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가격 알람이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네임을 설정을 해주고 그 다음에 메시지, 아무래도 우리가 이런 알람 조건에 따라서 메시지를 받아야 되니까 기본적으로 트레이딩부가 이렇게 만들어 주거든요. 그래서 이거 그대로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선물을 돌파한다 97,100달러 이렇게 직관적으로 잘 만들어 주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메시지 그대로 쓰셔도 되고 물론 내가 수정해도 됩니다. 수정해서 이렇게 단어를 넣어도 들어가니까요. 내가 원하는 메시지 포맷을 넣어주면은 그거에 맞는 알람 메시지가 발생할 겁니다. 네, 그럼 이제 얼러트에 대한 설정이 완료가 되었으면은 알림으로 넘어갑니다. 네, 알림 부분은 우리가 이 얼러트가 발생했을 때 그 알림을 어디서 받을 것인지를 설정하는 거고요. 가장 대표적인 게 이 소리 내는 겁니다. 이 소리 내기를 클릭을 하면은 나중에 알람이 발생했을 때 띠링 하는 소리가 나고요. 소리는 바꿀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네, 그리고 이제 가장 위에 있는 앱에서 알림은 우리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이나 아니면 애플 스마트폰에서 우리가 트레이딩뷰 앱을 다운받을 수 있거든요. 그 앱을 다운받았을 때 그 앱에서 받는 알림을 하고 싶을 때는 앱에서 알림을 체크를 하고 그리고 토스트 알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 트레이딩뷰를 켜고 있는 이 PC 있죠. 이 PC라고 했을 때 이 오른쪽이나 왼쪽에 이 알림이 잠깐 뜨고 사라집니다. 그런 걸 만들어주는 게 토스트 알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앱 알림, 토스트 알림, 소리 내기 정도 체크를 해놓고 제가 한번 만들기를 눌러서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자, 만들기를 클릭을 하면요. 자, 클릭하자마자 얼러트가 생성이 된 거고요. 얼러트를 어디서 생성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여기 오른쪽에 얼러트 메뉴가 있어요. 그래서 클릭을 하면은 이런 식으로 내가 생성했던 얼러트가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얼러트 창은 얼러트를 관리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마우스를 여기 가져다 대면은
스탑이라는 버튼이 있죠. 클릭하면 얼러트를 멈추는 기능이고요. 다시 한번 내가 시작하겠다 하면 얼러트를 다시 눌러줬을 때 리스타트가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스탑 옆에 편집이라고 해서 이 편집을 클릭을 하면은 아까 우리가 만들었던 얼러트 그 창 있죠? 그 설정을 내가 수정할 수 있게 바꿔줍니다. 예를 들면 제가 갑자기 이 값을, 가격의 값을 변경시키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걸 수정을 하는 거죠. 메시지도 같이 수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메시지도 같이 수정을 하고 저장을 누르면은 이제 수정된 얼러트가 작동이 되는 거죠.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얼러트를 삭제하는 방법은 여기 휴지통 버튼, 없애기 버튼을 누르면은 얼러트가 삭제할 수 있게 만들어집니다. 네, 그래서 간단하게 얼러트 만드는 연습을 했는데요. 다시 한번 제가 얼러트를 만들어 보고 이번에 얼러트를 한번 실시간으로 받는 모습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얼러트 만들기를 누른 다음에 가격을 제가 지금 당장 닿을 수 있는 가격으로 세팅해 놓고 만들기를 누르기 전에 알림 한번 봐주고요. 그리고 만들기를 누르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바로 얼러트를 받았어요. 가격을 완전 가깝게 해가지고 받았는데 이게 지금 보이는 게 토스트 알람이고요. 얼러트가 발생하고 나서 멈춘 걸 볼 수 있죠. 왜냐면 제가 아까 얼러트를 생성할 때 트리거를 딱 한 번이라고 했기 때문에 한 번 발생하고 끝난 겁니다. 그리고 얼러트에 대한 기록은 여기 기록창이 있습니다. 이 기록창에 몇 시 몇 분에 이 얼러트가 발생했는지를 기록으로 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아까 알림에서 얼러트를 이 앱에서 알림도 체크를 했기 때문에 현재 저의 모바일 스마트폰에서도 알림이 떴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방금 얼러트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배웠고 실제로도 얼러트를 받아봤습니다. 자, 그럼 이게 끝이냐? 아닙니다. 얼러트는 생각보다 엄청나게 강력합니다. 자, 지금은요, 얼러트 만들 때 단순히 가격, 이 코인의 가격 가지고 했는데 우리는 모든 지표에 대해서나 혹은 모든 전략에 대해서 얼러트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완전 쩌는 기능입니다. 자, 예를 들면은 저는 한번 지표 버튼을 눌러서 지표에서 단순 이동 평균선, 이평선을 한번 가져와 보겠습니다. 그래서 클릭을 하면 이런 식으로 이평선이 나온 거를 확인해 줄 수 있고요. 자, 그럼 우리가 얼러트 기능으로 무엇을 할 수 있냐면 이런 이평선 있죠. 이평선을 크로스했는지 그 크로스했을 때마다 얼러트가 울리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지표를 째려보고 있다가 크로스하는지 기다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아까 배운 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 지표가 추가된 상태에서 얼러트를 누르고 아까는 조건이 가격이었잖아요. 한번 클릭을 해보세요. 그러면 내가 추가한 지표, 이평선이 이렇게 나오는 걸 볼 수가 있고요. 한 번 더 클릭을 해서 이평선으로 고정을 해주고 자, 저는 돌파했을 때 알람을 받을 거고 돌파했을 때의 SMA를 기준으로 이동평균선을 기준으로 받겠다라고 해주겠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트리거를 설정을 해야겠죠. 트리거는 아까처럼 딱 한 번이나 분당 한 번, 그리고 이제 봉마다 한 번도 있고요. 봉이 닫힐 때, 그러니까 봉이 완성되고죠. 실시간 봉이 아니라 봉이 완전히 마감됐을 때 한 번 나오게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트리거 설정이 끝났으면요. 아까처럼 메시지를 적어주고 얼러트 네임도 안 달아도 됩니다. 근데 내가 만약에 구분을 하고 싶다면은 이평선 알람 이런 식으로 얼러트 네임을 적어주면은 나중에 구분하기 편하고요. 알림 같은 경우에도 아까처럼 앱에서 알림, 토스트 알림, 소리내기 알림 같은 거 설정해주면은 우리가 여러 가지 경로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요즘에는 이메일을 쓰는 사람이 별로 없죠. 업무용 아닌 이상 많이 안 쓰기 때문에 이메일 보내기도 있는데 이건 이제 내 프로필에 내가 가입했을 때 이메일 주소를 넣었거든요. 거길로 보내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알림에 대한 설정이 모두 끝났으면은 만들기를 누르면은 아까처럼 얼러트가 생성이 되고요. 그걸 확인하는 방법이 뭐였죠? 여기 오른쪽에 얼러트 창을 누르면은 이런 식으로 이평선 알람이 떠 있는 걸 확인해 줄 수 있죠. 자,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확인한 것처럼 우리가 얼러트라는 알람 만들 때 차트의 가격으로 만들 수도 있었고 이 지표를 통해서도 얼러트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자, 근데 여기다 더해서 전략도 알람을 만드는 게 가능합니다. 사실 전략의 알람이 되게 유용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전략이라는 거는 매수하는 게 있고 매도하는 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매수, 매도에 대한 알람을 받는 것이 가격이나 지표에 대한 알람을 받는 것보다 조금 더 확실하게 느껴지잖아요. 아, 여기서 들어가라, 여기서 팔아라 이런 느낌의 조언이기 때문에 이런 알람이 우리한테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한번 전략을 가지고 알람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지표를 누른 다음에 테크니컬즈에 있는 전략을 쓸 거예요. 왜냐하면 전 테스트하는 거기 때문에 알람을 빨리 받아보려고 여기서 연속 상승 하락 전략을 고르겠습니다. 자, 연속 상승 하락 전략이 뭐냐면요. 3번 하락하면 숏 진입하고요. 3번 상승하면 롱 진입하는
정말 단순한 전략입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한번 얼러트를 만들어 볼 겁니다. 자, 얼러트 만들기 버튼을 누르면은 자, 우리가 익숙히 봤던 얼러트 설정 창이 뜨고요. 조건에서 가격이 아니라 가격을 클릭했을 때 나오는 우리의 전략 이름을 클릭을 해주겠습니다. 네, 그러면 아까 우리가 지표나 가격에서 봤던 얼러트보다는 되게 설정이 단순해졌죠. 자, 왜냐면 이 전략이라는 거는 매수해야 된다, 매도해야 된다, 혹은 롱을 진입해야 된다, 숏을 진입해야 된다, 이런 정보들이 이미 전략 안에 다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따로 설정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설정할 것이 없는 대신에 밑에 메시지가 조금 복잡해 보이죠. 근데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미 다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달아놨기 때문에 사실 이거 그대로 만드셔도 돼요. 자, 여기 있는 이런 문구들 있잖아요. 이런 문구들은 여기 트레이딩뷰에서 만든 플레이스 홀더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strategy.order.action이라는 이 플레이스 홀더는 나중에 메시지를 받을 때 이게 바이인지 셀인지를 알려줍니다. 자, 와닿지 않잖아요. 그냥 만들기를 하고 제가 한번 결과를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만들기를 누르고 한번 기다려 볼게요. 네, 그래서 우리가 알람을 이렇게 받았고요. 알람을 받은 결과를 확인해 보면은 여기 한번 제가 얼러트 창을 열어서 기록을 확인했을 때 여기 기록에 뜬 결과를 한번 제가 마우스를 갖다 대면은 지금 메시지가 이렇게 보이죠. 자, 제가 아까 설정과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아까 여기 설정했던 거에 strategy.order.action이 여기 메시지에서는 셀로 변한 걸 볼 수 있죠. 그리고 티커라고 되어 있는 플레이스 홀더는 실제로 BTC USDT.P로 변한 거 볼 수 있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얼러트를 생성할 때 저런 식으로 플레이스 홀더를 쓰면은 우리가 스트래터지, 전략의 매수나 매도를 따로 메시지에 기록할 필요 없이 사실 그 매수 메시지 따로 매도 메시지 따로 이렇게 기록하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런 거를 막으려고 저런 플레이스 홀더라는 트레이딩 뷰만의 새로운 방식을 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략에서 롱이나 숏을 진입하는 거, 매수나 매도하는 이 알람, 그리고 티커는 무엇인지, 포지션 사이즈는 무엇인지에 대한 정보들을 자동으로 이렇게 세팅해주는 기능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는 전략에 대해서도 알람을 받는 게 매우 쉽다, 그리고 유용하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으로 우리 레벨 1 트레이딩 뷰의 기능을 알아보고 기능을 활용하는 방법을 지금 모두 마쳤고요. 자, 그러면 다음 레벨 2 강의에서는 대체 뭘 배우냐? 자, 우리는 지금 트레이딩 뷰에 있는 기능들을 알았고 이 지표나 전략 같은 경우도 남이 만든 거를 가져다 썼죠. 그리고 역시 남이 만든 지표나 전략으로 얼러트를 만들어서 알람을 받았죠. 그래서 사실상 레벨 1은 남이 만든 걸 가져다 쓴다 까지고요. 레벨 2부터는 내가 직접 지표나 전략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배울 거고, 그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 바로 파인스크립트라는 언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트레이딩 뷰를 위한 코딩 언어가 파인스크립트고요. 그 파인스크립트를 이용하면은 내가 나만의 지표나 전략을 만들고, 전략 같은 경우는 나만의 전략으로 백테스팅해서 내 전략이 과연 유효한 전략인지를 평가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질문 할 수 있잖아요. 자, 남이 만든 지표나 전략 쓰면 되지 왜 굳이 내가 나만의 지표나 전략을 만들어야 되냐? 자, 그래서 제가 그 필요성을 한번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만든 전략 하나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이 전략은 제가 슈퍼트렌드라는 지표랑요, 피봇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진입하고 손익절하는 전략을 제가 직접 만든 겁니다. 네, 그래서 내가 전략을 만들면은 이룰 수 있는 장점은요, 내가 지표 여러 개를 섞어서 쓸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RSI 전략은 RSI만 써야 되고, 볼린저 밴드 전략은 볼린저 밴드만 써야 되고, 이런 단일 전략들이 많잖아요. 자,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슈퍼트렌드로 진입을 하면서도 손절과 익절은 피봇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진입하는 거는 슈퍼트렌드를 쓰고 매도하는 거, 종료하는 것은 피봇을 쓴 거죠. 자, 그래서 이미 공개되어 있는 단순한 슈퍼트렌드만 이용하는 전략에 비해서 제가 만든 슈퍼트렌드와 피봇을 결합한 전략은 빠른 손절이 가능하고요. 역시 제가 피봇을 이용했기 때문에 만약에 시장이 바뀌게 되면은 바로 털어낼 수 있도록 만들었고, 반대로 진입하고 나서 시장이 서서히 움직이면서 올라갈 때는 역시 피봇을 이용했기 때문에 피봇에 닿았을 때 익절할 수 있도록 만든 거죠. 자, 그래서 제가 만든 이 슈퍼트렌드랑 피봇을 결합한 전략은 일반적으로 슈퍼트렌드만 이용하는 전략보다는 위험관리가 훨씬 잘 되고요. 승률과 순익도 제가 모든 심볼을 다 보진 못했지만 비트코인 한정에서는 제 전략이 더 좋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내가 나만의 전략을 만들면 내가 원하는 로직에 따라서 진입하고 그것을 익절하고 손절하는 것을 각각 다 나눠서 설정을 해줄 수가 있어요. 정말 내 입맛대로 전략을 만드는 거고요. 물론 그 전략을 만들고 내가 진실의 방을 열 수 있죠. 진실의 방을 열어서 순이익이 얼마가 나오고 승률이 몇 %가 나오고 이런 결과들을 내가 하나씩 확인해보고 평가할 수가 있다는 아주 큰 장점이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런 나만의 전략이나 혹은 나만의 지표를 만드는 언어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파인 스크립트고요. 파인 스크립트 같은 경우에는 여기 파인 에디터라는 걸 누르면은 파인 스크립트를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만든 슈퍼 트렌드와 피봇을 결합한 전략은 이런 식으로 코딩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남이 만든 전략을 가져다 쓴 적이 있었잖아요. 역시 남이 만든 전략도 이렇게 추가를 하고 여기 마우스를 가져다 댔을 때 스크립트, 소스 코드를 볼 수 있는 버튼을 누르면은 역시 남이 만든 전략 역시 파인 스크립트라는 언어로 다 작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트레이딩뷰의 꽃은 전략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전략을 만들어주는 언어가 바로 파인 스크립트라는 언어고, 이 언어를 이용하면은 정말 내가 원하는 모든 로직을 동원해서 정말 기가 막힌 전략들을 만들어줄 수가 있고, 그런 전략들을 사람들이 만들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공유도 하는 거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레벨 2 강의에서는요, 이제 드디어 트레이딩뷰의 기능만 한정된 게 아니라 우리가 직접 지표나 전략을 만들 수 있는 파인 스크립트라는 언어에 대해서, 코딩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 거고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코딩이 처음이라고 생각하고 진행을 할 겁니다. 정말 코딩이 완전 생초보인 분들도 무조건 따라올 수 있게 자기만의 지표나 전략을 만들 수 있게 할 거니까요. 네, 그래서 코딩에 대한 걱정은 전혀 하지 마시고요. 오히려 내가 전략을 만드는데 언제 진입하고 언제 종료할지에 대한 그런 생각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런 걸 이루어주게 해주는 게 코딩이고 파인 스크립트 언어니까요. 네, 그래서 지금까지 레벨 1 강의 트레이딩뷰의 기능과 그 활용법을 배우는 거를 알아봤고요. 레벨 2에서 우리가 파인 스크립트라는 언어를 통해서 이제는 우리만의 지표와 전략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고생 많으셨습니다.